캘리포니아. 한 작업자가 평소처럼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 통조림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그의 업무는 늘 그랬듯 참치 캔들을 거대한 고온 오븐에 살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븐에 작은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렇지 않게 오븐 안으로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들어간 오븐의 문이 닫히기 시작했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 고온 살균 장치가 서서히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1899년에) 설립된 범블비 푸드는 캘리포니아주 산타페 스프링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오랫동안 고품질 참치와 연어, 기타 해산물을 이용해 통조림을 생산하고 판매해온 미국의 대표적인 통조림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참치 통조림 시장에서는 미국 내 점유율 1위를 자랑하며 전국 곳곳의 마트와 식탁 위에 자사의 제품을 올려왔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공장 안에는 거대한 산업용 오븐들이 줄지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오븐들은 말 그대로 1년 365일 수없이 많은 참치캔을 생산해내고 있었습니다. 공장의 기본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손질된 참치를 통조림 캔에 담아 밀봉한 뒤 이 참치캔들이 가득 담긴 수레를 거대한 고온 살균 오븐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고온의 증기로 천천히 달구며 통조림 속까지 완전히 살균해 장기간 상온 보관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호세 멜레나는 멕시코 출신 이민자로 미국으로 건너와 아내와 함께 캘리포니아 월밍턴에 정착했습니다. 부부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들은 그저 조용하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사고 당시 62세였던 호세는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만 할 줄 아는 노동자였지만 범블비 푸드에서 6년 넘게 꾸준히 근무하며 성실함 하나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직원이었고 동료와 상사 모두에게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2012년 10월 11일 새벽 4시에 이른 새벽 호세는 언제나처럼 산타페 스프링스에 위치한 범블비 푸드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날도 그의 업무는 평소와 다를 것 없었습니다. 참치 통조림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수레에 실어 그것을 산업용 오븐 안으로 밀어넣는 작업이었죠. 이 일은 그가 수천 번도 넘게 반복해온 몸이 먼저 움직일 정도로 익숙한 루틴이었습니다. 그날도 호세는 약 10,000개가 넘는 참치캔이 실린 수레를 오븐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가 맡은 기계는 길이 약 11m에 달하는 거대한 원통형 압력 오븐으로 한 번 가동할 때마다 수천 개의 참치캔을 한꺼번에 살균할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또한 오븐의 작동 방식도 매우 단순했는데 입구 쪽 문을 열고 참치캔이 실린 수레들을 오븐 안에 밀어 넣은 뒤 살균이 끝나면 반대편 출구로 수레를 꺼내는 방식이었죠. 그날도 호세는 평소처럼 참치캔을 살균하기 위해 오븐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기계 안쪽 깊은 곳에서 체인이 풀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븐 바닥에는 무거운 카트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체인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는 오래된 설비였고 여러 차례 고장이 반복되던 상태였습니다. 특히 문제였던 부분이 바로 그 체인으로 당시에도 자주 풀리거나 어긋나는 결함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유지보수팀에 연락해 기술자들이 체인을 다시 원위치시키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자주 겪었던 호세는 이번에도 사소한 고장이라고 판단했고 짧은 시간 안에 직접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호세는 유지보수팀에 연락하지 않은 채 참치 수레를 오븐 옆에 잠시 세워두고 스스로 체인을 고치기 위해 오븐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분 후 상사와 동료 한 명이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그 오븐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오븐 앞에는 참치캔이 가득 담긴 수레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정작 작업자인 호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그들은 호세가 잠시 화장실에 갔다고 생각했고 상사는 동료에게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시를 받은 동료는 오븐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오븐 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참치가 담긴 수레들을 오븐 안에 차곡차곡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바구니를 밀어 넣은 동료는 오븐의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오븐 안쪽 깊은 곳에서 체인을 고치고 있던 호세는 갑자기 등 뒤에서 쾅 하는 묵직한 금속음이 울리는 걸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이미 닫혀버린 오븐 입구와 문 앞에 빼곡하게 놓인 참치 수레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깨달은 호세는 공포에 질려 벽을 두드리며 안에 사람이 있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계가 돌아가는 소음,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압축 공기와 증기 소리가 뒤섞여 있는 공장 내부에서는 그의 절박한 목소리와 구조 요청은 두꺼운 철문과 기계 소음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아무도 그가 그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구의 문을 닫은 동료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오븐의 전원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동 버튼이 눌리는 순간 오븐 내부의 고온 살균 기능이 서서히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며 오븐의 내부를 아주 천천히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자 호세는 발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열기가 느껴지고 있었고, 호세는 살기 위해 오븐의 벽을 두드리며 계속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주먹으로, 결국 온몸으로 철판을 두들기며 자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보려 했지만 두꺼운 금속 벽은 그의 목소리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 오븐은 구조적으로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내부는 아주 천천히 가열되도록 되어 있어 호세에게 찾아온 고통은 짧고 순식간이 아니라 끝없이 길게 이어지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오븐 내부 온도는 섭씨 130도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작업복마저 열에 녹아 피부에 들러붙기 시작했고 타들어가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지만 그 순간에도 밖에서는 오븐이 돌아가는 소리와 공장 기계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오븐 밖에서는 호세가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자 동료들은 그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관리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관리자는 즉시 사내 방송을 통해 호세 멜레나가 공장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곧장 모든 직원들이 작업을 멈추고 공장 전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생산 라인 주변, 사무실, 화장실, 건물 구석, 주차장, 심지어 공장 주변까지 모두 뒤졌지만 호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수색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그 누구도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관리자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호세가 오븐 안에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말이죠. 이 생각이 떠오른 순간 관리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직원들과 함께 호세가 원래 작업하던 오븐으로 달려갔습니다. 직원들은 급히 오븐의 작동을 멈추고 내부 압력을 조절한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눈뜨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호세 멜레나의 시신이었습니다. 고온의 오븐이 가동된 약 2시간 동안 호세는 참치 캔들과 함께 고온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익어가며 말 그대로 살균당하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이 급히 공장으로 출동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그에게 사망 판정을 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곧바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장 내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안전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위험구역 지정 누락이었습니다. 해당 오븐은 법적으로 특별 관리를 해야 하는 위험구역으로 등록되었어야 했습니다. 만약 제대로 등록되었다면 법에 따라 훨씬 더 엄격한 안전장치와 보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범블비 푸드는 이 오븐을 그런 구역으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독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고 누구도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안전 매뉴얼의 부재였습니다. 사람이 기계 내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기계를 가동하기 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등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칙과 절차가 회사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동료는 오븐 안에 호세가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스위치를 켜버린 것이었죠. 마지막 문제는 안전교육의 부족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작업자들에게 오븐 내부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공장 곳곳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료도 그리고 호세 자신도 무엇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훈천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40건이 넘는 살인사건을 다뤄왔지만 내가 본 죽음들 중 가장 비극적인 사례라고 이 사건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누구라도 오븐에서 천천히 익혀지는 죽음보다는 차라리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는 죽음을 선택할 것이라며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는 분노 섞인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훈천 검사는 이 사건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위해 안전수칙을 고의로 무시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고의 책임자인 공장 운영 이사 에인절 로드리게스와 전 안전관리자 사울 플로레스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각종 위험 상황에 대비한 안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국가 안전 지침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로 무시하고 공장 내 세부 안전 규칙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범블비 푸드는 호세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도 공식 성명을 통해 제기된 혐의들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는 2012년 이 끔찍한 사고 이후 안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설비 개선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직원을 잃게 만든 사고에 대한 대가로 범블비 푸드는 총 600만 달러, 한화 약 8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불해야 했고, LA 검찰에 따르면 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작업장 안전 위반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지급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막대한 금액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최신식 오븐 구매, 주정부 및 법원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고, 그 안에는 호세 멜레나의 유족에게 지급된 150만 달러, 한화 약 20억 원 상당의 보상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6년차 베테랑 직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했지만 참치캔을 살균하던 산업용 오븐 안에서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며 사망하게 된 끔찍한 사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